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앙금플라워 제가 창업하고 폐업했던 썰을 영상에서 풀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가 취업하고 잠깐 일했던 그때 썰도 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인테리어를 왜 배우게 되었냐면 그때가 한창 폐업하고 우울한 시기였어요. 괜히 폐업했나 싶기도 하고 회사도 다녀보고 음식점에서도 일해보고 뭐 다른 창업을 해야 할지 등등 인생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았었는데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어딜 다녀도. 노력해서 취업했던 곳들은 아니었거든요. 뭘 배워야겠다. 내가 적어도 6개월은 배워서 취업을 해야지 그 기간이 아까워서라도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국비학원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국비학원 상담을 갔는데 4가지가 있더라고요. 개발, 건축 디자인, UX, UI, 웹디, 그리고 영상 편집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제 실증도 정말 잘 느끼고 좀 멍청한데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발자는 중도 포기자들이 많고 어렵다. 얘기 들어보니까 인테리어 쪽이 제일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덥석 하게 됐어요. 사실 큰 고민을 안 했던 게 저는 뭘 배우거나 뭘 할 때 잘 안 찾아봐요. 일부러 안 찾아보는 거거든요. 지레 겁먹게 돼서 뭘 찾아보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 찾아보고 배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비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국비학원 얘기만 하자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국비학원에 관련된 썰은 또 다음 영상에서 풀도록 할게요. 정말 웃깁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거긴 한데 제가 다녔던 국비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다듬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취업할 때 되게 애를 먹었어요. 제가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근데 경기는 뭐 항상 안 좋았잖아요? 공부도 별로 없고, 내가 괜히 안 알아보고 배웠나? 이 6개월이란 시간을? 이러면서 좀 후회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력서도 열심히 쓰고 해서 이력서를 막 넣었어요. 기본으로 경쟁률이 30대, 50대, 100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고 내가 경쟁력이 있나? 하면서 이력서를 읽어도 연락이 안 오고 이력서를 읽지도 않고 하길래 포기해야 되나? 내 6개월 한 달이라도 일해보고 싶은데 너무 아깝다. 어떡하지? 이 와중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로 마케팅을 할 직원이 좀 필요한데 마케팅 했던 그런 경험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면접 날짜를 잡았죠. 제가 비전공자이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창업을 했던 거를 보통 좋게 보시더라고요. 창업을 뭐 어린 나이에 해서 마케팅부터 전반적인 거를 제가 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살려서 취업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도 약간 그런 걸 좋게 봐주셔서 일단 부르셨던 것 같아요. 면접을 봤는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그 프린트방에서 포트폴리오를 뽑아서 갔는데 제가 두근두근 하면서 면접을 두근두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면접을 보니까 약간 나는 이미 채용된 느낌? 이 인테리어 회사랑 인테리어 일에 관한 전반적인 거를 설명을 주시면서 뭐 너만 괜찮으면 오케이 이런 느낌이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수습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수습 때 연봉을 따로 삭감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집에서 왕복 40km 거리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됐는데 아 맞다, 인테리어 회사는 그리고 또 자차가 있는 차 타고 움직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 있는 걸 선호하는 회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연봉 3,300 가까이 받았는데 이 당시에 신입
이 3,300이면 되게 많이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식비랑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저는 그래도 나 처음 하는 거 치고 많이 받네 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었고요. 이 연봉에 대해서는 만족했습니다. 근데 왜 그만뒀냐? 일단 첫 번째, 제가 일을 너무 못했어요. 일을 너무 못했는데 이건 학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한 12명, 13명, 정원이 12, 3명 정도 됐었는데 제가 되게 하위권이었거든요. 노력을 안 했네 하실 수 있겠지만 다 같은 노베이스에서 처음 배우는 걸 배우는데 못하는 거면 사실 못하는 게 맞잖아요.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했겠죠. 집 가서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들보다 못하는 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계속 못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계속 말하네. 원체 공각 지각 능력도 딸리고 원래 도형 같은 거 이렇게 막 잘 몰라요. 그래서 몰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사수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표님이 맨날 사수한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신입이니까. 하는 일 없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사수 오면 이제 이거 알려달라 저거 알려달라 해야 되는데 사실 이해가 한 번에 안 되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 보이셔도 붙잡고 이거 이해 안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눈치 보이니까 모르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넘긴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대표님 불러서 너 이거 해 하면은 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안 물어봤어? 이러면은 사실 제 중간에서 제 스탠스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거는 사수도 나중에 대표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알려줬냐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건데. 왜냐면 저는 이해를 했다고 하니까 넘어가신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성격이 부탁도 못하고 좀 그래요. 잘 물어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건 아마 중소기업 가면은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 일에 비해 인원이 적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기 눈치 보이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예민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딜 가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위가 너무 아팠어요. 위험이 계속 달고 살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보이는 모니터를 바라보게 위에 CCTV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CC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너무 감시당하는 느낌에 너무 또 위험이 도졌어요, 계속. 그리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일하다가 바쁘면 점심 먹고 바로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해합니다. 사실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점심시간이 따로 이렇게 막 1시간 온전하게 채워지는데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점심시간은 뭐 4시간 온전히 받을 수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사실 같이 먹는 것도 저한테 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 하면서 그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만큼이라도 내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같이 밥을 먹으면은 휴대폰도 못할 뿐더러 뭐 얘기해도 일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일의 연장선이니까 그랬고요. 인테리어는 치수로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치수잖아요. 눈에 보이는 치수.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도 예체능을 했었고 공방도 어떻게 보면 케이크 만드는 거잖아요.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필라테스도 형체가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러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일을 잘하지 못하거든요. 꼼꼼하지 못해요. 저는 꼼꼼한 성격이 아니에요. 되게 덜렁대요. 근데 이 인테리어는 치수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정확해야 돼요. 되게 딱 떨어지고 정확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확한 일을 못했어요. 저는 내가 엄청나게 신경 쓰려고 몇 번 검토하고 몇 번 확인하고 해도 어떻게 뭐 1mm씩이라도 틀어져 있더라고요. 안 맞더라고요. 이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컴퓨터가 좀 느렸어요. 그래서 렌더링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우스 휠 한 번 돌리면 찌직 하면서 몇 초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많았는데 제가 그럴 때 또 스트레스 받고 했죠. 또 제 성격상 이 컴퓨터 너무 느려요 뭐 이런 말도 잘 못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면 야근도 많아지고 이 업계는 사실 야근이 거의 필수인 회사인데 저희 회사는 야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른 회사는 거의 야근 안 하는 회사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적응 못하고 일도 못하고 적응도 못하고 내 성격이랑도 너무 안 맞고 거기다 잘하지도 못해. 차라리 내가 잘하는 분야면 잘하는 거니까 버티던가, 내가 너무 인테리어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버티자 이것도 아니고, 사실 취업하려고 배웠던 거잖아요. 그 제가 인테리어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이런 소품, 이런 러그, 이런 예쁘게 물 포스터를 막 이렇게 하고 여기다 배치하고 이런 걸 좋아했던, 홈스타일링을 좋아했던 거지,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 집을 다 바꾸고 뭐 이거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이런 인테리어를 좋아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취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이제 공부하라,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런 것도 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 가면 쉬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야도 아닌데. 가뜩이나 출퇴근도 멀어가지고 집에 나오면서부터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하루에 11시간? 집에 일찍 들어가면은 제가 7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오면은, 퇴근하면은 빨리 오면은 7시 40분이요. 7시 40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12시간이 넘게 밖에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까지 또 이제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공부 안 하면 또 혼나잖아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을 할 생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굳이 못하는 걸 왜 붙잡고 있나. 저도 저도 잘하는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 남들보다 학원을 다녔을 때 남들보다 뛰어난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잘하는 분야를 하지, 좋아하지도 않는 거 잘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자 해서 일이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하고 면담 신청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5개월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사실 5개월을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만큼 일이 저한테 안 맞았어요. 제가 직업을 여러 번 바꿨다고 할 수 있죠. 나이에 비해서 저는 여러 직종을 도전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게 정말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몇 번 다녀보고 부딪혀보니까 그 이상적인 삶은 내가 생각해하는 이상적인 삶이지 내 인생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TCI 검사라고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검사를 받아봤는데 저는 조직 생활이 되게 어려운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담해주시는 분이 굳이 회사를 다녀야 되냐, 그냥 하고 싶은 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마음 편하게, 그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내 성향이랑은 안 맞을 수 있지, 굳이 내가 성향이 조직 생활이 안 맞는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옛날부터 운동을 꾸준히 했었고, 어렸을 때도 운동 뭐 학교 대표로 이런 식으로 육상 대표로 운동했었던 적도 있고,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필라테스 자격증 따서 지금은 필라테스 일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도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겨서 지금은 필라테스 강사하면서 뭐 쉴 때는 해부학 공부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공부하고 하는데, 지금은 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일을 해도 뭐 내가 많이 벌진 못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만큼은 돈 버니까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녔던 국비학원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왜 비추를 하는지, 또 뭐 추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